자, 이번 시간에는 홍계월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전은 여성 영웅 소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영웅 소설은 박시전이 있죠. 그래서 박시전하고 좀 비교가 돼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홍계월전과 미리 말씀을 드리면 홍계월전과 박시전 같은 경우는 여성 영웅 소설이기는 하지만 남성 우월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소설들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한계가 어디에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나라 현종 시절 이부신랑을 지내는 홍모와 양씨가 뒤늦게 낳은 자식. 이런 거 보면 꼭 아들이 그 자식을 뒤늦게 낳지. 그 뒤늦게 낳은 자식 계월과 형주 구계촌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전란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시련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시련을 겪게 됩니다. 종이 되고 계월은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력자에 의해서 구출이 되죠. 조력자가 나옵니다. 영웅소설의 특징이지. 한편 계월의 아버지 홍무는 도적에게 거짓 항복한 채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양씨는 수적으로부터 도망쳐서, 수적은 해적을 말합니다. 절에 숨어 지내다가 꿈에서 본 장소를 찾아가서 홍무를 만납니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죠. 꿈에서 본 장소로 갔더니 홍무를 만나게 됐어. 아무튼 그 다음에 평국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서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서 수확한다. 남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홍계월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으로서 뭔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갔다면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이 소설 자체가 여성으로서는 뭔가를 이뤄내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 남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부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한 평국은 서달의 난이 일자 대원수가 되어 출전하고 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친부모를 만나게 된다. 전공을 세운 평국을 청주 후에 그의 부친을 위국공에 봉하고 평국을 진맥하게 한다. 이때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는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중매한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을 봅시다. 자, 평국은 계월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로 피곤해서 병이 매우 깊어졌다. 약으로 치료했다. 천자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이제 어이라고 하죠. 그 임금을 천자를 뭐라 그러지? 천자의 주치의를 어이라고 하지. 그래서 짐이 친히 가볼 것이다 하시고 어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평국의 침소에 가서 명세를 보고자 맥을 짚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맥을 짚으면 남잔지 여잔지가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맥을 짚었더니 약간 여자 같다. 그래서 여기 괴이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다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맥을 짚으면 남잔지 여잔지가 나오나요? 자, 아무튼 간에 무슨 연고가 있는고 어이가 엎드려 아뢰었다. 남자의 맥이 아니오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10만군을 소멸하여 왔겠는가. 여자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죠. 여사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복숭아꽃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요것도 보이지. 일단 얼굴이 복숭아꽃빛이고 약간 여성스럽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어이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본색이 탄로 났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 남자 옷을 벗고는 자 남자 옷을 벗었어.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에 좀 제약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자 옷을 갈아입고서 부모를 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 그리고 쭉 보다가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 했으며 아름다움에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상소를 올리고 내용은 그렇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자기의 직책이지 그만큼 뭐뭐 겸 뭐 되게 하는 게 많네요. 그래서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니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에 외로운 넋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들고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지.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었고 조정에 들어싸우니 신첩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었고 내려주셨던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나이다. 그래서 자기를 벌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국을 누가 여자로 받겠느냐. 그래서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벼슬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인수를 도로 보내시고 비답을 주셨다. 개월이 황공하고 감사해 비답을 받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래서 충과 효를 갖추어 반란군을 소멸하고 사직을 평안히 보존한 것은 경의 바다와 같은 덕 때문이니 어찌 여자임을 허물로 삼겠느냐. 그래서 갈충보국해서 짐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체가 탄로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에 개월이 사양을 못해 여자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복을 입고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고 승상부 문 밖에 진을 치고 있게 하니 그 태열이 엄숙했다. 그러니까 조복을 입고 뭐 이랬다는 것은 자기가 여자인 것을 밝힌다는 거죠. 천자께서 위국공을 입시하게 말씀하셨다. 위국공은 저거 누구지? 위국공은 개월의 아버지고요. 입시하게는 들라 했다라는 것이지. 상소를 본 뒤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늙으면 홍무의 혼백에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게 않겠는가. 자, 여기서는 뭘 나타내는 거죠? 홍무의 제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자를 만들어야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지. 자, 위국공이 엎드려 아뢰었다. 친의 뜻도 그러하옵니다. 소신의 평국에게 나아가 말하겠지만 배필을 누구로 할까요? 물었더니 보국과 혼인시키려 한다. 하교가 마땅하옵니다. 죽을 목숨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었고 여공이 평국을 친자식같이 길러 영화를 누리게 하고 만나게 했사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연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전정의 사생고락을 함께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천정연분인가 하나이다. 이렇게 아뢰고 물러나와 계벌을 불러앉히고 천자께서 하교하시던 말씀을 낱낱이 전하니 그랬다. 근데 이제 얘는 어때? 소녀의 마음은 평생 홀로 늙으면서 부모 수라에 있다가 죽은 후에 다시 남자가 되어. 여기도 한계야. 다시 남자가 되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성의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어. 남존 여비 사회 자체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이것도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탄로나 천자의 하교가 이러하십니다. 다른 자식이 없어 슬픈 마음을 품으시고 조상의 제사를 전하실 곳이 없었사옵니다. 자식이 되어 부모의 명을 어찌 거역하며 천자의 하교를 어찌 배반하겠나이까.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국을 삼겨 여공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나 갚을까 하오니 이 사연을 천자께 아뢰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남자 못된 것을 한스러워했다. 결혼을 승낙한 거죠. 자, 위공이 즉시 대궐에 들어가서 개월이 하던 말을 아뢰니 천자께서 기뻐하시고 여공을 불러 하교하셨다. 평국과 보국을 부부로 정하고 하니 경의 뜻은 어떠합니까? 임금이 시키는데 천자가 시키는데 거부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보국을 불러 천자의 하교를 전하니 보국이 엎드려 살해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래서 자, 보국은 어땠어? 무조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소극적인 태도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인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했죠. 자, 이때 천자께서 태사관을 불러 택이라니 혼인 날짜는 3월 보름께였다. 택일 단자와 예단 수천 표를 위해 봉해 위공의 집으로 보내셨다. 개월이 아래였다. 자, 보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체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직책이 높았기 때문에 아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군례를 못할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국을 부하로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이런 걸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 홍계월도 무서운 사람이죠. 서열을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자, 위공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천자께 아뢰니 군사 5,000명과 장수 100여 명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깃발과 창검을 갖추게 해서 원수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갖춘 후 용봉 황월과 수기를 잡아 행군의 별궁의 자리를 잡았다.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왜? 자기가 남편인데 내가 이런 걸 따라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갑니다. 중군장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얘를 갖춰라. 그래서 호령이 추상과도 같으니까 군졸의 대답 소리도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장안이 울릴 정도다. 이건 과장법이죠.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거지.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 무거운 것이다. 그대가 자기 남편을 그대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나 지위 때문에 그런 거죠. 기다려야 할 것이거늘 장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소홀히 하니 중군장의 죄는 참으로 무엄하다. 그냥 두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씨의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어 중군장을 장대 앞에 굴리니 중군장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고 아뢰었다. 자, 보국이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여성 독자들에게는 대리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은 누가 더 많이 읽었겠어? 여자들이 많이 읽었겠지. 소장이 몸에 병이 있어 치료하다가 미처 제 시간에 이르지 못했으니 태만한 죄는 한 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병든 몸이 중장을 당하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다면 부모에게 불효가 막심할 것이니 엎드려 바라본데 원수는 하해와 같은 은덕을 베푸시고. 약간 비겁하죠.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용서를 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겁함,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지. 원수가 속으로는 웃었어. 왜냐면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습지만 호령을 합니다. 몸에 병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나 여기 한계입니다. 중군장이 몸이 있다면 어찌 영춘각의 애첩 영춘과 함께 밤낮 없이 풍류를 즐겼느냐. 개월이 보국을 비꼬는 건데 이것도 여성 영웅 소설 홍개월 전의 한계예요. 왜냐면 여성 영웅 소설인데 여성의 질투, 시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분부하니 보국이 수없이 절에 살해하고 물러났다. 원수가 이렇듯 종일토록 즐기다가 군사들을 물리치고 본궁으로 돌아갔다. 보국이 하직하고 돌아와 원수에게 모욕을 당한 사연을 부모에게 낱낱이 고하니 부모 입장에선 뭐라 하겠어? 껄껄껄 웃으면서 대단한 며느리를 두었구나 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자 중에 군자로구나. 그래서 어명으로 너를 배필로 정했으니 개월이 전날 너를 중군장으로 부렸던 연고 때문이다.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까봐 그런 것이다. 개월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 갖지 말아라. 개월에게 상을 많이 주셨다. 자, 기릴이 되어 혼례를 행하게 되고 이도새 치마로 입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하고 이제 여성이 옷을 입죠. 그래서 개월의 아름다운 태도와 침착한 모습은 당대의 제일이었다.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은 독자들에게는 잘 받아 적으세요.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독자의 감상을 제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닥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장막 밖에는 장수와 군졸들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깃발과 창을 좌우에 갈라 세우고 지키고 있는데 엄숙했다. 북미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개월의 궁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보면 개월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당대 제일이었네 어쩌네 그러죠. 근데 보국에게는 그냥 객관적인 묘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약간 편파적이지. 자, 보국이 개월과 교배하는 모습은 신선이 옥황상제에게 반도를 바치는 장면과도 같았다. 그래서 서로 절을 하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하니 즐거움이 지극했다. 자, 위공과 정렬 부인을 뵈니 위공 부부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기주후와 공렬 부인을 뵈니 기주후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너를 내 며느리로 삼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소부의 죽을 목숨을 구하신 은혜가 있고 13년을 길러주셨으되 근본을 아뢰지 않은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시부모님으로 섬기니 저의 원이옵니다. 자, 그래서 미안하다 이거죠. 자기가 여자인 것을 미리 밝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처럼 종일 이야기하다가 하직했다. 그리고 보국이 애첩 영춘의 난간에 걸터 앉아 개월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었다. 개월을 보고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므로 개월이 크게 성을 내어 덩을 머무르게 하고 무사를 호령해 영춘을 잡아내어 덩 앞에 꿇게 했다. 그리고 호령을 하며 말했다. 자, 이것도 역시나 홍개월의 질투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왜 질투인지는 뒤에 봅시다. 중군장의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나를 행차를 보고도 걸터 앉아 요동하지 않구나. 군법을 세우리라.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왜 한계냐면 영추는 군인이 아니거든. 군인이 아닌데 그냥 한낱 첩에 불과하잖아요. 가정사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약간 억지죠. 그래서 여성 영웅소설 홍계월전의 한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잡아 목을 베니 군졸과 시비등이 겁을 내어 바로 보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부남을 이기지 못고 부모에게 아뢰었다. 마마보인가봐요. 계속 부모한테 일러.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는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맘대로 하겠다 이거죠. 왜 내 애첩을 죽이느냐. 그래서 비난합니다. 만류합니다.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니보다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 들어라. 그리고 마음속을 그러다고 하기는 영춘은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고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 영춘의 행동이 잘못된 건 맞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여기에다가 군법을 내세운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쓰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또한 개월이 잘못해 국노나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개월을 그러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고 하고 개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라. 그리고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지 않냐. 그러니까 어긋나면 천자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과실을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피할 수 없구나. 남편을 비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분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자, 여기서도 역시나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학습활동을 한번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빈칸을 채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개월이 병에 걸렸어. 그런 다음에 여자임이 밝혀졌죠. 용수하고 보국을 결혼시켰죠. 군리를 수집했지만 보국이 늦게 나타났어요. 꾸짖었고 개월에게 잘못을 빌죠. 결혼했어. 영춘이를 죽였죠. 그래서 보국이 멀리하죠. 자, 개월과 보국의 성격을 보자. 개월은 사회적 지위 향상 욕구가 강해. 효성과 충성심도 강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망해. 이러면서 여성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다. 보국은 남존 여비와 가부장적 사상을 지니고 있어. 그리고 남편이 자기보다 아내가 더 지위가 높은 것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개월을 멀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을 추구한다. 그려진다. 이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주인공은 거듭된 고난을 겪지만 구원자의 조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다. 고전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자, 홍계월전에서 지닌 특징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군법을 앞세워서 가부장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을 하지. 그 다음에 뭔가 늦게 얻어난 거고 늦게 얻은 자식이고 해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자. 자, 여기에서 여성성을 부정하고 남성성을 따르려고 하는 거, 남존 여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뭔가 성공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남자가 못된 것을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춘을 죽이는 것도 역시나 질투죠, 질투. 그것도 한계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연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추상과 같다, 제일이었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됐고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월에게 좀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과 이 소설을 비판적으로 감상해 보고 자신의 시각과 해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계월전에서는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한계 같은 것을 좀 보시면 되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인물의 성격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또 과장법이 사용된 부분 이런 정도를 정리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홍계월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